직장인이건 사업자건 간에 세금 낼 때 되면은 다 보수화된다고. 국가가 내 지역을 강탈해 가는 걸로 다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얻는 혜택은 뭐냐고. 그냥 뺏기는 걸로 알면서 내가 세금 낸다는 걸 아주 나쁘게 인식하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나쁜 거라는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게 사회 안전망이고 뒤처진 국민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서 손을 잡고 같이 가준다. 이런 국가 책임을 얘기하자는 거고 저는 좋은 경험이 있는 게 제가 국방위원 할 때 병사 월급 100만 원 올리고 휴대폰을 다 보급해 줬거든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살자 40% 감소. 네. 국내 강력범죄 폭행 폭언 사고 48% 감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시켜주고 적당한 여건을 보장해 주니까 청년들이 죽을 사람이 안 죽어. 그러면 그 실험 데이터를 전 사회로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선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회 상속을 해준다든가 우리가 청년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 기회를 주면은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회에서도 일어나요. 이게 이제 청년 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뭘 보면은 뭘 갖다가 좀 이런 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시장 질서에 위배된다.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이기심, 능력주의 이러면서 불평등이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반론을 제기할 때 황당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문재인 그때 후보가 받아서 현실화된 건데 그것 때문에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네, 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에 달하고 그럼으로써 군대에서 적금이라도 들고 나오면 사회 나와서 알바 안 하고 스펙 쌓는데 시간 자기 개발하고 한 학기 등록금은 벌어 나오는데 아니 이게 왜 나쁩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찬스로 우리가 그 청년에게 기회를 준 건데. 진보 진영의 정치인인 김종대 전 의원이 우리가 이제 실용주의 노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책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지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 제가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진보 정당이 옆에서 막 지져줘야 네. 큰 정당이 일부 따라오는 거지. 좀 움직이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습니다. 아니 큰 정당에선 자체적으로 못 한다니까. 네.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많아서 그래요. 거기는 이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가 없어. 이쪽 어깨 부딪히고 저쪽 어깨 부딪히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게 그게 큰 정당의 운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예인선 역할을 해서 소매를 자꾸 잡아 끌어주는 역할 그거 하라고 있는 거지. 우리는 뭐 유력주자도 아니고. 정권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지금 이 말씀 들어보면 정당의 크기로 보면 조국혁신당이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건 후보를 못 내요. 그 혈혈단신으로 하지만 김종대 의원은 정말로 10명, 20명 국회의원 역할을 지금 이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이거 좀 집권여당과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바로 협치죠. 협치죠. 네. 자, 그러면은 민감한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생지원금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아니면 50%만 50만 원 주고 더 밑으로는 100만 원까지 주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크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될 만한 사안입니까? 나는 그 논쟁 잘못됐다고 봐요. 자, 작년에 자살자가 14,400명입니다. 예. 15년 만에 최고치예요. 예. 그 중에서 15% 자살자가 늘어난 게 50대 남성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위가 40대예요. 옛날에 자살자 1위는 60대였거든. 노인 자살률 제일 높다고 지금 3등입니다. 3등.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50대, 40대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주로 남성이거든. 그런데 이 계층이 한 가정의 생계에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계층이 작년에 제일 많이 죽었어. 15%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폐업은 차라리 행복해. 파산이 문제인 거라고.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정부 대출금 받은 거 이제 상환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 그 상담 기록에 보면 제일 많은 게 가게문 닫습니다. 대출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사연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저기 무슨 뭐 저기 복지 삶의 질이 아니라 응급 수준의 지금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뭐 경제의 마중물? 그건 둘째 문제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랬는데 자 5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보편 지급이냐 차등 지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준 다음에 조금 있는 사람이 많이 받은 거 또 조금 뭐 어느 계층에 과하게 지급한 건 연말정산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지급 자체를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50만 원이건 뭐 하건 지급을 하되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연말정산을 다 하실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 기준을 알려주고 지급을 해서 아니 연말에 저기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거 세금으로 환수해 버리면 돼. 네, 예. 그러는데 주는 것부터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런 걸 갖다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줘서 붐을 일으키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폐업하려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연말에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회생이 돼서 세금 낼 여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고 그조차도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나라 그 세제 시스템이 워낙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모든 면에서 물샐 틈 없이 다 저기 감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디 아무 식당에 나가봐. 그 간이형 수준 그거 옛날에 현금 내던 시절에 있는 건데 지금은 다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다 감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구간에 따라 가지고 저기 표준 과세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주는 걸 갖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냐 이 얘기야. 말씀 들어보면 지금 우리는 뭐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있으니까 이게 차등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밑바닥에는 응급 환자한테 정말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하느냐 아니냐라는 이 김종대 의원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죠. 결정했으면 빨리 집행부터 해라. 이게 아니 더 그게 중요하다. 우선이지. 아니 그러면은 지금 불 나가지고 소방차 와서 불 끄는데 물을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물을 쓸 거냐 분말 소화기를 쓸 거냐 이 토론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쏟아부어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린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익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거를 공정하게 정리하는 시스템은 왜 얘기를 안 하고 주는 거 갖고 난리냐 이거지.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와 함께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추경 문제 결론 내고 국민들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이니 정말로 극약 처방을 해야 한다면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민생지원금 빨리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품격입니다. 국가의 품격이고 예. 필요할 경우에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운전 잘할 자신 있으면 80km가 정속 주행이지만 100km로 달릴 수 있을 때 달려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종대 의원 레이더 함께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픽스몰 그리고 오늘 김종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